안녕하세요. 강정훈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자, 여러분들의 공인중개사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 합격자분, 특히 이제 20, 30대 우리 합격자분들, 특히 뭐 우리 어르신 합격자분들도 계신데, 우리 자제분들 20, 30대 자제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 있으면서,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해서 감정평가사 자격을 갖게 되면, 어떠한 좋은 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방문각에서, 지금 공인중개사 학원도 지금 운영하고 있지만, 감정평가사 자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큰 어떤 이득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들으시고, 좀 감정평가사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하시면, 우리 서울대 입구역에 있는 이제 서울법학원 방문각 여기에 찾아오셔서 관련된 또 공부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감정평가사 시장에 관련된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감정평가가 뭐고, 감정평가사란 어떤 일을 하고, 또 감정평가사 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떤 일들을 주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설명을 드리면요. 법률적으로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법안 초안에도 참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일명 감정평가사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2015년 말 통과돼서 2016년 9월 1일자로 지금 시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감정평가사법에 의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법정단체가 유일단체가 있고요. 우리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그 다음에 뭐 세대한 공인중개사협회 두 개 이제 임의단체로 있는데, 법정 단체로서의 어떤 큰 힘을 감정평가사협회는 갖고 있고요. 감정평가사가 하는 일은 이제 감정평가가 이제 법령으로 보면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서 화폐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이제 감정평가인데요. 감정평가사는 바로 이러한 감정평가사법에 의해서 우리 부동산 등의 감정평가를 이제 하게 되는 업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로 하는 일은 뭐 공시지가 업무, 담보평가, 소송, 경매, 시세감정, 또 공익사업에 대한 보상평가, 그다음에 자산재평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 전체 감정평가사 시장의 수수료의 시장은 약 한 6천억에서 한 6,5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감정평가사 수는 여러분들 합격자 발표 기준으로 해서 3,727명이 현재 재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1인당 평균 수익으로 계산을 하면 매출이 한 1억 6천만 원에서 한 7, 8천 정도 되는데요. 실제 오차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제가 주변에서 보면 한 7, 8천에서 한 1억 정도의 수익을, 연 수익을 올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감정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업태가 5인 이상 있으면 이제 감정평가 법인이 될 수가 있고요. 1인인 경우에 이제 개인사무소, 3인인 경우에는 합동사무소, 그리고 50인 이상인 경우에 이제 대형 법인이라고 그래서요. 지금 한 13개 법인, 최근에 이제 2개 법인이 더 대형 법인이 돼서 한 15개 법인이 대형 법인으로 해서 이제 공시지가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중소법인하고 이제 개인사무소의 경우에는 소송 경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주로. 그래서 나머지 시세감정이라든가 보상평가, 그 다음에 담보평가 이런 것들은 모든 업태에서 거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감정평가사가 무슨 일을 하느냐 말씀드리면 사람만 빼고 다 평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장래삼도 평가를 해보고요. 안 해본 이런 평가가 없을 정도로 골고루 많은 평가를 좀 해봤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공인중개사와 그러면 감정평가사에 있어서 시험 과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어떤 유사성,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공인중개사 시험의 경우 우리 시험 과목이 우리 1차 부동산 개론, 1차가 부동산
학개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민법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2차가 우리 부동산 공법 있고, 그쵸? 그 다음에 공시법, 부동산 공시법, 그 다음에 우리 공인중개사법 관련된 거죠. 공인중개사. 요게 이제 그 공인중개사 시험이라고 하면요, 감정평가사 시험의 1차예요. 1차에 우리 부동산은 원론, 그 다음에 우리 민법도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민총 있고요. 그 다음에 물권 주로.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는 채권까지 하죠. 예, 범위로 보면은 공인중개사가 훨씬 넓고, 그죠? 그 다음에 회계학, 경제학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 따로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영어 같은 경우는 토익 700점 정도면 됩니다. 여러분 뭐 대학 졸업할 때 20, 30대 분들은 뭐 대학 졸업하실 때 다 이 토익을 따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부동산 관계법규 이렇게 있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 뭐 요거랑 학개론 요거 그쵸? 같죠? 그 다음에 민법 요거 같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공시법하고 이 공법에 이렇게 관련된 내용들이 부동산 관계법규에서 소위 한 5개 과목이 지금 유사합니다. 5개 과목이 뭐냐? 우리 국토법, 그다음에 건축법, 그다음에 그 등기법 있죠? 부동산 등기법 있고요. 그다음에 공간정보법, 그다음에 도정법 해가지고 1차 시험에서 이러한 그 공통점이 있고, 감정평가에서의 2차 시험은요, 감정평가사, 요거는 이제 감정평가사 1차. 자, 2차는, 감정평가사 2차는, 우리 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하는 법률, 그래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 이론, 그 다음에 감정평가 실무,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3과목인데요. 요 2가지 관련돼서는 우리 부동산 원론, 부동산 학개론 이래서 관련된, 또 감정평가 실무, 여러분들 실무에서 이제 많이 보시는 내용이고, 감정평가 이론에 관련된 것은 우리 1차에 부동산 학개론, 여기에 이제 감정평가 이론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하고 지금 공통점이 여기 요 공통점이 여기 지금 감정평가 이론에 관련된 요거 공통점, 그렇죠? 보상법규 관련돼서는 여기 이제 3가지라 그랬죠. 3가지라서 감정평가사법, 우리 감사법,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법, 공시에 관한 법률, 공시법은 아니고 부동산 우리 공시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다음에 토지보상법, 그렇죠? 토보법, 이렇게 3가지가 이제 여기에 관련된 건데, 플러스 여기 이제 행정법의 기본 원리, 그렇죠? 행정법 기본 원리가 이제 같이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평가사와 공인중개사 보면 1차 시험,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전부 1, 2차는 전부 객관식이죠. 객관식이고, 여기 이제 1차 시험, 요거 이제 객관식입니다. 요게 감정평가사 1차 시험도 객관식, 그렇죠? 요거는 이제 논술 시험이고요. 저는 요거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행정법 관련돼서 요거를 제가 이제 수석 합격해서 요걸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런 어떤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객관식. 여기서 지금 유사한 과목이 거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회계 같은 경우는 재무회계 30문제, 원가관리회계 10문제, 그다음에 경제는 미시경제, 언론으로서 거시 이렇게 나오고, 영어 같은 경우는 요거 여러분들 젊으신 분들은 요거 많이 따니까요. 토익 700점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험의 이제 유사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근접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공부를 함께 진행을 하게 되시면
상당히 합격 확률, 그러니까 1차 시험 에 대한 합격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이걸 기초해서 2차 시험 논술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최근에 합격 연차 이런 거 본다 그러면 평균 한 2.5년에서 3년 정도 되는데요. 저한테 배웠던 이제 1, 2차 동차로 해가지고 지금 재학 중인데 10개월 만에 합격을 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이 1, 2차 동차로 해서 10개월 만에 합격을 저한테 이제 배우다가 강의 듣다가 이제 바로 합격자 발표 날 합격을 해가 저도 놀래고 이제 합격한 친구도 놀라고 했는데 이렇게 10개월 만에 이제 합격을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에 대한 그 공부량 존재이 있기 때문에 1차 시험은 길어야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이제 합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정평가 이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초가 돼 있고, 공법 분야에서 행정법 같은 것도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1년 정도 열심히 진행을 하시면은, 합격하시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빨리 이렇게 합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 30대 젊은 우리 합격하신 공인중개사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자제분들이 있다 그러면 감정평가사 시험에 응시를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 상당히 많은 비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세 번째로 제가 큰 비전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제가 이제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우리 감정평가사의 어떤 현황 관련된 말씀을 좀 전에 드렸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지금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어떤 시험의 어떤 유사성, 그렇죠? 이런 걸 말씀드렸고,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바로 감정평가사의 앞으로의 향후 비전, 이걸 말씀드리면요. 먼저 감정평가사는 기본적으로 모든 평가의 어떤 기초적인 정보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 정보 저희가 접근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담보 평가를 하니까 담보 전례에 대한 접근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소송 평가, 그러니까 소송에 대한 부분, 그렇죠? 네 번째 우리가 경매 평가도 하니까 경매에 관련된 부분. 다섯 번째 우리가 자산적 평가에 관련된 부분도 하니까 기업에 대한 자산에 관련된 유형 자산에 관련된 내용들도 상당히 정보 접근이 가능하죠. 정보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를 지금 같이 할 수 있느냐? 같이 해도 됩니다. 우리 국토부 유권에서 의하면 같이 할 수 있고, 현재 감정평가 법인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사람들, 이런 분들을 따로 또 뽑거나 아니면 재직 중에 있는 분들을 뽑아서 공인중개사 법인, 그렇죠? 이런 법인을 통해서 투자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인중개사 업무가 예전과 달리 앞으로의 모습은 이게 종합적인 어떤 부동산 컨설팅 위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앞으로 또 그래야 하는 그런 시장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중국, 우리가 한미 FTA라든가 중국 FTA의 시장 개방 상황에서 지금 법률 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특히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제주도라든가 그 다음에 영종도, 그 다음에 우리 홍대, 신촌, 합정, 거기에 보면은 지금 중국인 투자자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들어와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투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개사가 그냥 단순하게 어떤 대상 물건에 대한 중개,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하기에는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감정평가사가 실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러한 정보들을 기초화해서 우리 공인중개사가 하는 것 중에서 매수 신청 대리 있죠. 매수 신청 대리 있고, 최근에 NPL이라고 해서 부실채권에 대한 부분은 개인이 지금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죠? 대부업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개인이 할 수가 없게 됐는데, 저 같은 것도 NPL에 대한 중개라든가 컨설팅 이런 것들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부실채권을 금융기관에 떨어내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NPL 부실채권 중에서 좋은 물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NPL 시장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지금 경매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축소화됐던 게 바로 이런 NPL 때문에 그런 건데요.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평가를 금융기관에서 실제 우리 나중에 유암코라든가 이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렇죠? 대신 FI라든가 유암코 이런 쪽에서 넘어가기 전에 먼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또 많이 알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게 현장에서 NPL에 대한 중개, 매각, 그렇죠? 또는 매입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급 정보를 가지고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법령에서도 감정평가업을 하면서 공인중개사 일을 할 수 있고, 또 공인중개사 업을 하면서 또 감정평가업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현장 말로는 뭐 꼭 먹고 알 먹고 뭐 그렇죠. 그런 이제 상황이 지금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 이제 부동산 시장 개방 상황에서 다양한 업종들이 이제 진행을 하고, 최근에 이제 뭐 변호사가 공인중개업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시장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젊은 20, 30대 우리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은 이 감정평가사 도전을 해서 뭐 수익도 창출하고 멋진 어떤 노후도 대비하고 이런 측면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실무적인 어떤 NPL 평가라든가 중개 이런 것도 가능하고, 또 공장 등에 대한 매매나 임대 등에 있어서도 어떤 감정평가 타당성을 통해서 더욱 정밀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법원의 매수 신청 대리에 있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의 경매평가라든가 소송평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급 정보 이런 것들을 고객들에게 종합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지니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에 진출할 때 무기를 갖고 우리 진출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대학 졸업장도 어떻게 보면 큰 무기이기도 하고, 결국은 이제 공인중개사가 우리가 이제 소총이다 그러면 저는 이제 감정평가 자격증 자체가 기관총을 갖고 이 사회에 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감정평가사 자격의 경우에는 취업 시에 공공기관 등에서 가점 등을 줍니다. 가점 등을 주고, 특히 이제 은행 심사역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담보평가자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은행 이제 심사역 같은 거 하죠. 심사역 같은 거 하면 지금 이제 과장급 정도 되거든요. 과장급 정도 되면 이제 물론 이제 이게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계약직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적으면 한 7, 8천, 아니면 연봉 한 1억 정도 이렇게 은행에 경력직 사원으로 이렇게 취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기관에 가시고 싶은 분들은 공인중개사 자격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 자격을 갖고 계시면 금융기관에 아주 뭐 취직도 쉽고, 또 나중에 금융기관에서 상당히 많은 대우도 받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이러한 생존비법으로서의 감정평가사의 자격 취득, 전문직 획득, 이것은 굉장히 좀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방문각에서 우리가 공인중개사 자격도 이제 각계 강의도 이렇게 하시지만, 방문각에서 또 감정평가사 자격도 이렇게 운영을 하니까, 우리 이제 방문각에서 혜택이 이제 연간 할인 제도라는 게 또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공인중개사에서 또 감정평가사도 따고 싶다 이래 하신다면은 또 플러스 알파, 우리 방문각 이사님께서는 플러스 알파로 또 10% 할인 더 추가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제가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공인중개사 합격하시는데 꼭 감정평가사 있어라 이런 게 아니고요. 저도 공인중개사 자격을 있으면서 또 감정평가사 자격을 갖고 있고, 실제 공인중개 관련된 일과 감정평가 관련된 일,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행정사도 갖고 있는데 행정사 관련된 일까지 함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종합적인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할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도 제가 이제 지난달에도 이러한 공장의 매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이제 감정평가 같은 경우는 금방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지만, 이런 이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 일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수천만의 이익도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감정평가와 중개업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1년
다니는 그 대기업의 가장급 월급을 한꺼번에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일을 잘 처리해서, 물론 하루에 처리하는 건 아니지만 한 번에 이제 일처리를 통해서 이렇게 벌 수 있는 이러한 그 여건도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공인중개사 합격하고 공부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탄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공인중개사 합격하셨을 때 이제 바로 이제 감정평 가서 공부도 하시고, 그러면 이제 공부 또 이렇게 기회가 되시면은 뭐 이렇게 대학원도 이렇게 쭉 진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는데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고 또 감정평가 자격이 있고, 뭐 기회가 되시면 다른 자격도 따시고 또 이렇게 대학원도 이렇게 진행하시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자기 발전뿐만 아니라 자기 어떤 상품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된다는 것, 또 전문직이 된다는 것은 영원히 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인중개사 합격하신 거에 대해서 큰 어떤 자부심과 함께 또 감정평가사 자격을 가짐으로 해서 내가 부동산 분야에서는 최고 1인자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또 사회에서 또 당당히 또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게 돼서 큰 영광이고,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